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매매 전략 전해 주실 거죠? 네, 꼼꼼하게 후속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지난 5월 MSCI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혔다가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에 걸려서 편입이 불발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번 MSCI 편입 소식에 에코프로 주가는 오르내리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주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연한 대표님께서 현명한 대응책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이제 MSCI 편입 후에 어느 정도의 오늘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미 이제 7월 말에 2차 전지로의 이제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라는 급등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은 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7월 말에서의 이제 에코프로의 당일 한 30% 가까운 변동성을 차치하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추세는 이제 100만 원부터 140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횡보를 통해서 좀 꼬였던 수급도 풀고 있고, 그래도 고점에서 잡은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에코프로의 추세상에서 이제 지지 라인은 100만 원인데요. 이제 8월 두 번 정도의 반복적인 이 라인을 좀 지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에서의 하단 지지력을 좀 추가가 된다면 이 라인에서는 오히려 단기 기준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포스코 그룹주가 주춤한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업체로서의 이제 좀 부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의 계약 공시도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인 이제 세넥스 에너지가 가스 공급 계약을 7건 체결했다는 이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십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전 운영권 획득도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강세의 모멘텀은 이제 7월부터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 사업의 본격화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원자재 수혜주로 좀 부각된 그런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매도할 타이밍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 특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의 좀 시간 조정, 네, 그리고 또 기간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서의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실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전망입니다. 이미 2분기 매출액이 약 8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약 3,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달성이고, 특히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약 30% 가까이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이제 천연가스 부분이 가스전부터 그리고 또 발전까지 이제 밸류체인이 견고해진 영향에 기인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8만 원 이하의 좀 가격 조정을 준다면, 또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가 또 탄력성을 받는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재매집 관점도 좀 좋겠습니다. 네, 조정 구간을 활용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줄곧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 관광객 재개 소식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허인남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 우선 이번 주 제약과 더불어서 역시 중국 화장품 중심으로 한 중국 소비 관련 섹터의 좀 강세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거의 7년 만에 6년 5개월 가까이 사드 보복 후에 이제 한국 단체 여행을 이제 재개한 건데요. 여전히 좀 제약과 더불어서 가장 한 2, 3년 가까이 낙폭이 컸던 섹터였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의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번 상승이 올랐었고, 하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고 또 추가적인 부양책의 효과도 미비했습니다. 이에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 관광객 다시 한번 재개 이슈로 해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한번 마무리하고는 어느 정도의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도 필요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14만 원부터 15만 원까지의 추가 반등 여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최근 화장품주들을 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선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전망과 함께 지금 접근해도 좋을 화장품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이번 관광 재개를 통해서 중국 소비 섹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 소비 섹터라고 말할 때는 이제 화장품, 면세점, 호텔 등등이 있지만 역시 이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깊게 또 변동성이 큰 섹터 군은 역시 중소형 화장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일과 11일에 이어서 이제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토리모니 등 역시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가장 높은 또 탄력성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좀 관심 가질 종목군으로는 이제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는 이제 국내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인데요.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또 기타 제품 정도로 좀 구성이 된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이제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유일하게 나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 깔아들여 있는 매물이 좀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좀 향후 긍정적인데요. 네.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약 3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27억 원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좀 실적 개선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간에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5,700원부터 5,500원 사이에서의 좀 숨고르기 가격 조정이 준다면 다시 한번 또 중장기 관점으로 요 중소형 화장품 종목의 탑픽 종목으로 토니모리 관심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번 주 신성 델타테크 주가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초전도체 로봇 테마까지 엮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우선 지금 2차 전지의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이제 일부 풀렸고,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좀 대안처를 찾는 과정에서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좀 진위 여부에 대한 아직 설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 관계자도 관계 없다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 좀 지분 관계에서 신성델타테크가 좀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약 53%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또 이 LNS 벤처 캐피탈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약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그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된 매일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주 좀 가장 강한 관련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기 급등한 주가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팔 때일까요? 아니면 살 때일까요? 앞서 세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그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우리는 이제 테마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이제 실체가 없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테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현실적인 가시성이라든가 이제 실적이 나타나면 이제 섹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지향성까지 이제 확보가 된다면 이제 밸류체인 확대까지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초전도체는 보통 말하는 테마 중에서 가장 테마성인 종목군인 선거 때마다 움직이는 인물주보다도 더 테마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전도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검증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좀 추세를 지속시키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허은한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